임진왜란의 진짜 적이 선조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 조선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을까요? 뭐 당연히 일본 아니냐고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진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적은 명확했죠. 바로 바다 건너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20만 대군. 하지만요, 여러 역사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우리 내부에, 그것도 왕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조 임금, 그리고 그의 지독한 편집증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조선의 두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봐야 합니다. 바로 도망쳤던 왕 선조와 홀로 나라를 구했던 영웅 이순신 장군이죠. 선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정통성 콤플렉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조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직계아들이 아니라 먼 친척 중에서 왕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선조의 성격을 전쟁 나기 전부터 신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록을 보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말 듣는 건 좋아하는데 의심이 너무 많다. 바로 이 의심병이 나중에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선조의 리더십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 지 보름 만에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왕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자신들을 오감해던 노비문서를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왕이 사라진 절망적인 리더십의 공백, 바로 이 틈을 메우며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도망가고 나라는 불타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승리 하나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이 전투에서 일본 수군이 잃은 배가 무려 59척입니다. 그럼 우리 조선 수군은 몇 척을 잃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0척. 이건 뭐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든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면 당연히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정의 반응은 정말 이상합니다.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싸움의 공은 이순신이 최고니까 원균 같은 장수한테는 상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의 공이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해서 그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을 띄워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벌써부터 견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의 질투심과 의심을 일본군이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말 그대로 왕의 편집증을 무기로 써먹은 거죠.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중 간첩을 보내서 거짓 정보를 흘려요. 곧 일본의 최고 장군이 어느 바다를 지나갈 거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귀가 솔깃해서 당장 이순신한테 가서 매복했다가 다 쓸어버려라 하고 명령하죠. 근데 이순신은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전하, 이건 함정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왕명을 거부합니다.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놈이 왕명을 거역했다며 역적으로 몰아붙인 거죠. 일본 입장에선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왕의 의심을 살짝 긁어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때 선조의 반응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혜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 대한 반항으로 본 거예요. 임금을 속인 놈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법대로 처리해라. 이건 그냥 죽이라는 소리였죠. 결국 이순신은 죽음은 간신히 면했지만 모든 걸 빼앗기고 백에 종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선조가 그렇게 원하던 인물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죠. 그리고 이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 표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이순신은 23번 싸워 23번 모두 이긴 불패의 명장이었죠. 함대 규모도 처음보다 훨씬 키워놨고요. 그런데 원균은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 모든 함대를 말아먹습니다. 이순신이 물려준 150여 척의 배 중에서 단 12척만 남기고 전부 다요. 그 비극의 무대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원균은 이순신이 그렇게 아끼고 키웠던
조선 수군 전체를 이끌고 일본의 함정속으로 그대로 돌진해 버립니다. 결과를 보세요. 조선 함대의 92%가 가라앉거나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이순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무적 함대가 사라지고 남은 건 고작 12척. 정말 나라의 방패가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결과를 보고받은 선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모든 게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책임을 하늘에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건 선조라는 왕이 가진 아주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이순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당시 육지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의병장 김덕령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결말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자마자 영모 혐의로 끌려가서 결국 고문당하다 억울하게 죽습니다. 공식이 똑같죠. 영웅이 나타난다, 인기를 얻는다, 왕의 질투를 산다, 역적으로 몰려 죽는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조 자신의 말에 남아 있습니다. 칠천량 재앙이 터지기 전에는 이순신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그가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다 내 탓이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말을 바꿉니다. 모든 게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항상 성문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이 조선의 땅을 위협했다면 선조의 의심과 질투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가진 두려움이 적의 칼보다 더 위험해지는 순간, 과연 진짜 적은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요?